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투빅터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서민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가전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 냉장고, TV 이런 다양한 생활가전들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저희 회사는 생활가전류 외에 요즘에 이제 필라테스 기구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도 자체 브랜드가 따로 있고요. 디자인 외주 사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제가 이제 PDF라는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서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PDF라는 모임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저도 졸업할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어떤 구성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고 좀 상의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주변에 물어보는 게 쉽지도 않았고 남의 포트폴리오를 진정성 있게 봐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을 했어서 좀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좀 필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각자가 본업이 있었고 각자가 다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처럼 움직인다기보다는 취미 활동처럼 저희는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PDF 하우스는 토요일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저희 스스로는 이제 반재능 기부식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걸 했고요. 사실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아무래도 대표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원의 입장의 마인드 반, 그리고 대표의 입장 마인드 반이 섞일 수밖에 없어서 좀 더 다른 실무자들 분들한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취업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이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가 얼마 전에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우스를 하면서도 사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 질문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질문을 이렇게 정례화된 PPT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작품은 몇 개가 들어가야 될까요? 레이아웃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아이템은 제품 몇 개, 환경 몇 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리면 포트폴리오의 작품 수는 사실상 좋은 작품이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질문들을 사실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작품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하는 질문이지 많아서 질문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제품은 한 장면에 빵 하고 하나만 보여줄 때가 더 멋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처음부터 보여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은 끝까지 본 모습을 안 보여주고 약간씩만 보여주다 마지막에 빵 하고 보여주는 게 더 멋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준들을 뭘 삼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냐라는 답변을 제가 해주기가 참 어려워서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포폴에 들어가는 작품 수나 레이아웃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포트폴리오에 꼭 담겨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제가 정리해왔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내가 내 포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문항 비슷한 걸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일 마지막 거는 사진으로 한번 찍으셨다가 내 포폴 다시 한번 보시면서 혹은 친구들한테 내 포폴을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통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받으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수준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채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다 보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서 보통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다시 반복해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볼 때는 한 사람당 한 1분 정도 내외로 보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지원자들을 다 처음부터 꼼꼼히 본다는 거는 사실상 너무 어려워서 제일 첫 번째는 제품의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가? 라는 걸 먼저 보려고 쭉 이렇게 내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겉표지를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이상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 사람의
그래픽적인 기본기는 어느 정도 있지? 뭐 폰트를 어떤 걸 사용을 했을까? 뭐 자간은 어떻게 맞췄을까? 뭐 첫 페이지에서 의도하는 바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서 첫 페이지를 조금 자세히 보는 편이긴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내리면서 이 친구가 제품에 대한 어떤 기본기를 가지고 있나라는 걸 좀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략 짧으면 진짜 한 30초도 안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쭉 한 번씩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면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1차로 일단 추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포를 준비할 때 사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 이 제품에 대한 이해라는 점인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 덩어리의 형태나 사용성 뭐 여러 가지 등을 고민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한 것과 학교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내가 빠르게 스케치하고 모델링해서 그냥 교수님의 입맛에 맞춰서 빨리 만든 작업물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잘 가지고 있는 친구인가? 라는 거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하거든요. 종종 하는 얘기들 중에 이제 리서치 자료는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한 작품당 뭐 몇 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만들어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고, 뭐 리서치 자료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리서치를 정리하는 수준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잡아주는 거이긴 하지만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작품 수 한 두세 페이지 만들고 한 작품당 한 6페이지 정도면은 많다라고 생각할 수준 정도거든요. 내가 한 리서치를 두세 페이지 안에 정리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리한다는 거의 기준이 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쁘게 내용을 넣어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좋은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가 이 아이디어나 이 제품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표현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디어 발상의 근원지가 어디고, 어떤 발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어떤 방식을 통해서 풀어냈는지가 리서치 자료를 정리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세 페이지 안쪽으로 리서치 내용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 제품을, 아까 제가 처음 포트폴리오를 바라볼 때 제품에 대한 이해도 먼저 본다고 했던 것처럼 이해도를 보고 나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졌을 때 한두 번만 딱 읽어보면 바로 그 컨셉을 알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디자인의 디테일이나 퀄리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이따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CMF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담겨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자기가 똑같이 만들어 놓더라도 과연 어떻게 얼마나 위트 있게 연출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그러면 어떻게 높이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품에 대한 이해도라는 점은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로 다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취업하기 전에 학부 시절을 거칠 때 제일 자주 갔던 곳이 하이마트나 이런 전자제품들이 모여있는 백화점, 뭐 하이마트 이런 곳을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방문하면 그냥 이거 이쁘네, 이건 안 예쁘네, 이 정도 수준밖에 눈에 안 보여요. 요거는 뭐 이런 재질을 썼네, 이 정도까지만 보여요. 근데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같은 제품을 계속 보다 보면 여기는 손잡이 크기가 이만하니까 잡기가 좋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든지, 아니면 버튼 크기가 이만하네, 여기는 왜 터치 버튼을 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씩 버튼 방식 혹은 뭐 손잡이의 크기, 제품에 쓰인 재질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면 볼수록 조금씩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바라볼 때 제품의 형태가 그냥 예쁘냐 안 예쁘냐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랑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쁘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예쁘구나 라는 부분에 판단의 기준을 좀 세울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신입사원 시절에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책 보여주시면서 이런 건 왜 이쁘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예쁜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처럼 좀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측면이 좀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친구들끼리 내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야, 너 그거 봤어?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맥 봤어?
그 컬러 예쁘지, 무슨 컬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렇게 디테일이 잡혀 있으니까 예쁜 것 같아. 뭐 아니면 나는 이 부분의 베젤은 사실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게 왜 예쁜지, 왜 예쁘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저희는 요즘에 이제 경력이 쌓인 친구들끼리 제품 같은 거를 우연히 보게 되잖아요. 뭐 가구를 본다든지 전자제품 같은 걸 보면 자꾸 이렇게 만져봐요. 이런데 만져보고 이런 걸 하면서 저희끼리는 서로 놀립니다. 저 제품쟁이 저 가서 만져보고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놀려요. 왜냐면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워낙 이런 재질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 이런 재질은 이렇게 마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서로 은연중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마감을 한 제품을 가서 보면 신기한 거죠. 이거 진짜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마감하니까 더 예쁘네. 뭐 예를 들어서 라운드를 오히려 안 넣으니까 더 예쁜 제품이 있고, 라운드를 안 넣어서 이상한 제품이 있는데 실제로 가서 만져보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라운드를 넣으니까 이런 느낌이 나네 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는 맨날 만져보고 가서 이렇게 밑에는 어떻게 생겼나 보고 볼트는 어디에 있나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품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이제 쌓이면은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농담식으로 저희 하우스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빈 믹서기를 계속 돌린다고 해서 맛있는 주스가 나올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비유한 거예요. 빈 믹서기를 계속 돌리면 나오는 건 쇳가루 뿐이다 이런 얘기처럼, 내 머릿속에 다양한 정보나 지식이나 뭐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형태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최대한 그려보고 차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아이디어 내세요 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본인이 그냥 계속 아이디어만 이렇게 내려고 하고 있고, 핀터레스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좋은 영감이 내려주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스크롤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찾은 리서치 자료를 기반으로 카테고리를 좁혀가지고 내는 아이디어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아이템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을 만들 때 사실 연구작이라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우리 직원들 혹은 학생들한테 조언해 줄 때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별거 아닌 형태지만 막상 만들려면 되게 많은 비율을 만져보고 만들어야 되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상단부에 요 곡률이 굉장히 속을 많이 썩이는 제품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궁금하면 만들어 보세요. 별거 아닌 곡률 때문에 덩어리를 10개, 20개, 막 30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를 일부러 애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싶고 직원들하고도 연구하고 싶어서 디자인했던 건데, 아이디어는 그냥 이거였어요. 외장하드를 저희가 맨날 들고 다니면 케이블 따로, 외장하드 따로인데 그걸 꼭 파우치에 보통 넣어서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충격이 혹시나 우려가 돼서, 혹은 케이블이 어차피 따로 놀면 귀찮으니까 한 공간 안에 보관하기 위한 용도, 그렇게 사용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장하드를 디자인하는 어떤 외주를 저희가 받았다고 치면 결국엔 사각형 박스를 희한한 컬러나 재질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비싸 보이게 만드는 것 외에는 디자인할 게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소재의 특성을 이용해서 충격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실리콘 안쪽에 있는 그 내용물이 살짝 비춘다라는 어떤 그런 CMF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전개를 한 거고요. 딤섬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지은 이유는 이걸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디자인을 잡을 때도 어느 정도 참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그러니까 외장하드에 그 보관되어 있는 그 메모리를 잘 감싸게 하는 하드한 껍데기가 안쪽에 색깔로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고, 바깥에 걔를 감싸주는 이 실리콘 소재가 어떤 딤섬의 어떤 아이덴티티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름은 딤섬으로 지은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것처럼 좀 평상시에 자기가 생각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아이템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때는 좀 더 아이디어를 내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별 볼 일 없는 아이디어일지언정 좀 더 재미있게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또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회사는 좀 작은 제품을 원래 많이 하는 회사였었어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손에 들어오는 제품들을 많이 하는 디자인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좀 대형 생활가전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IoT 기기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IoT 기기가 이제 보통 보면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센서류를 블루투스랑 붙여가지고 어떤 통제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만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적 특장점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명분이 없는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얗고 뭐 깨끗한 도형에 이제 뭐 잘 보이지 않게끔 디자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란색 LED나 하얀색 LED 하나 정도만 넣어줘서 마치 스마트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의 제품이 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유가 이제 주거 공간에서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집안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제품이잖아요. 센서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에 붙어 있거나 우리 집에 존재하는 제품이 조금 더 재미있는 형태로 존재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했던 연구작이 이 애니멀랜드라고 저희가 명명했던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라우터예요. 이렇게 지금 안테나가 달려있는 라우터를 좀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했던 거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는 유치함과 유치하지 않은 그 선 중간을 찾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의도가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품 디자인의 베이스에 녹여서 유치하지 않게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연구했던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안테나가 물론 기린 목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뻔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위에서부터 이제 쭉 타고 내려온 끄트머리에 기린의 꼬리 끝을 전원 버튼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재미있는 형상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이 빵실빵실한 엉덩이 아래쪽으로 처음에는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다리를 만드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만들지 않는 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했고요. 잘못하면 이게 공룡인지 기린인지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검정색으로 일부러 만들었어요. 제품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런 LED가 들어갈 때 블랙 아크릴 파트를 자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블랙 아크릴 파트를 사용함으로써 얘가 가지고 있는 덩어리에 다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저희가 좀 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처럼 평상시에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있는 친구들은 이런 디테일을 잡아 나갈 때에도 그때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들을 좀 녹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는 아크릴 파트를 저희는 이렇게 다리의 아래 파트처럼 구성을 했을 뿐이지 특별한 기능이나 뭔가를 더 부여해서 얘한테 재미를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나 이제 디자인을 막 시작한 친구들하고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걸 좀 뭐 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꾸 뭘 움직이려고 그래요. 아니면 뭘 꺾거나 뭘 자꾸 붙이거나, 물론 붙이고 꺾고 하는 방법론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재미있는 요소를 찾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고요. 기린, 그리고 고래, 그리고 저희가 거북이, 이렇게 세 가지를 그 당시에 만들었었는데, 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질 측정기예요. 그러니까 집안 환경의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얘가 쓸모가 없다 보니까 제일 많이 연결시키는 게 시계예요. 사실 시계가 숫자만 나온다는 의미로도 놔둬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어떤 오브제다 보니까 시계랑 많이 붙여가지고 시간과 공기질 측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쓸모가 있는 거면 어떨까, 시계 뭐 없는 사람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디퓨저 역할을 같이 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안의 공기가 탁하거나 아니면 뭐 환기를 시켰다거나 뭐 이래서 좀 리프레시 되는 현상이 됐을 때 공기질을 측정하고 거기에 좋은 향을 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디퓨징 되는 양을 조절하는 거를 고래 꼬리 쪽으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입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액체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빼는 게 좋겠냐라고 해서 옆쪽에 눈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제 빼기 위한 버튼이고, 그 양쪽 버튼을 누르고 이제 아래쪽이 탁 이탈이 되면 이제 빼내는 식인데, 얘가 빠질 때 이 제품이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날개를 이렇게 좌우로 넓게 뻗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디자인을 할 때 형상이나 어떤 용도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끼리 하는 말로는 제품 디자인에는 혹은 디테일에는 항상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는 파팅 라인, 뭐 금형 구조랑도 상관없는 뜬금없는 파팅 라인이라든지 전혀 사용하기 불편한 손잡이를 붙여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가미됐을 때 이게 왜 있어? 라고 항상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위의 어떤 디자인의 형상이나 그 디테일들은
어느 정도의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볼 때 제가 사용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친구가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생각으로 끝났냐를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을 저희가 이제 들어갈 때 디테일의 기준이 되는 점이 사실은 사용자 경험입니다. UX 쪽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면 이 버튼이 왜 이만한 사이즈가 돼야 되는지, 왜 이만한 크기의 제품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사실은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목표에 맞춰서 결정이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타겟팅하고 있는 게 앉아서밖에 어떤 조작할 수 없는 제품이라면 앉은 키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서서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면 서서 할 수 있는 조작 버튼의 위치를 잡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품의 구성 요소는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뭐 리서치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실제 뭐 프리토타이핑이라고 해서 저희끼리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프리토타이핑이라고 손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사이즈를 재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는데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라라고 조언을 주기가 어려워서 저희 수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내부적으로 친구들끼리 할 때도 한번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영화 속의 주인공을 하나를 저희가 삼아서 그 주인공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화 속의 주인공의 직업, 성격, 그 다음에 패션 스타일, 집안 내부 구조, 뭐 인테리어 성향,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영화 속에는. 그러면 그 실제 배우의 신체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키가 어느 정도니까 이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든다면 컨트롤 파트는 이 정도 높이에 있는 게 좋겠다. 얘는 성격이 급하니까 버튼 여러 개 누르는 거 싫어하니까 버튼은 한두 개로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을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 저희는 수업 때 연습을 하고 해요. 근데 말로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영화를 막 진짜 여러 번 돌려보고 다시 보고 하면서 그 장면들을 캡처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런 옷을 좋아하니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할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 나가면서 하는 공부 방법이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내가 알고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 영화 속 주인공이 평상시에 착용하고 있는 것들, 뭐 그녀의 성격,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놓은 표고, 평상시에 애용하는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해보는 방식이에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의 신체 평균 사이즈인 친구를 데려다가 이거 문 열어봐. 문 열었을 때 손잡이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건 뭐 여긴 서랍이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뭐 수납 방식이 슬라이드여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장면들이고, 오른쪽은 위치별 크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 제품을 어디다 놨을 때는 어떤 크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 이동 동선이나 뭐 신체 사이즈에 대한 거는 디자인진흥원 들어가면 사이즈 코리아라고 있는데 그런 데 가면 다 있어요. 그런 걸 기반으로 정량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장고를 디자인했었는데 사과의 평균 크기는 몇, 배의 평균 크기는 몇, 그럼 사과는 얼마나 사이즈까지 만족시켜야 되고 배까지 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스펙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완전히 다 조사해서 포트폴리오에 넣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내에서 하는 수준에서. 다만 내가 만약에 키즈워치를 디자인을 한다고 치면 적어도 내 손으로 키즈워치의 실제 사이즈를 만들어 보고 버튼의 위치라든지 화면의 사이즈, 뭐 손목 트랩의 두께,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번이라도 살펴보고 그런 장면들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다음에 그걸 포트폴리오로 쓰게 되면 내 키즈워치의 어떤 렌더링 샷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신 건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디자인할 때 한 번쯤은 꼭 살펴서 만들어 보고 그 만들어 본 장면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걸 포트폴리오에 첨부하시면 좀 더 매력적인 작품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 및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디테일은 사실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앞서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손잡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은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무게냐, 그리고 어떤 손으로 잡고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은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주전자를 한다고 치면 기존 전기 주전자를 그냥 보고선 이 정도 손잡이면 되겠네, 뭐 이렇게 하고선 손잡이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전기 주전자처럼 생긴 애를
손에 들고 어떤 동작을 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손잡이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게에 따라서 또 손잡이의 두께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얘를 1리터가 담기는 주전자로 만들 거면 손잡이는 더 크고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립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손으로 따를 때 이제 물이 정확하게 따라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냥 내가 잠깐 해서 옮기는 수준의 어떤 제품이라고 하면 손잡이가 얇든 뭐 무르든 상관없이 금방금방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것들의 크기나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전기주전자 디자인 하세요 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손으로 일단 라인부터 이렇게 예쁘게 그려보고 라인에 맞춰서 그냥 모델링 하신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어떻게 해서든 디테일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버튼 넣고 막 LED 넣고 막 이상한 요소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디테일해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손잡이의 크기나 어떤 버튼의 크기들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성에 맞춰서 크기를 잡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춰서 불이 들어오는 LED를 손잡이 쪽에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 바닥에 만들어주는 게 좋을지를 검토해가면서 디자인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우스에서 이런 작품들을 보고 나면 되게 많은 친구들이 디테일을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제품을 바라봤을 때 그냥 되게 디테일하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하고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줄여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 디스플레이부에 이제 좀 아날로그 시계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해서 버튼을 조작하는 방식을 조금 시계에서 차용해온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있는 제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엑셀의 역할을 하는 아이, 뭐 손잡이, 뭐 아래쪽에 보면 쇼바, 뭐 LED 램프. 다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디테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 최대한 거의 다 그대로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 중요 부위만 디자인을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이 친구처럼 내가 이 제품은 좀 레트로한 느낌이 있으니까 뒷부분에 뭐 후미 라이팅을 좀 저런 동그라미 느낌을 넣어서 훨씬 좀 더 레트로 했으면 좋겠어, 뭐 손잡이 쪽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의도를 잃지 않고 끝까지 디테일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해 보이고 전체적인 조화도 잘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스럽게 파팅 라인 넣고 억지스럽게 거기에다가 LED 넣고 벤트 넣고 전혀 상관도 없는 것들을 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버튼이 필요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끔 제품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구멍 하나를 뚫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뚫을 수 있을지, 하다못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엑셀 역할을 하는 애도 그냥 일반적으로 니은자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를 약간의 공률을 이용해주고 약간의 이제 두께 차이를 줌으로써 조금 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디테일해 보이는 거다라는 것만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디테일이 많은 제품을 먼저 디자인해보는 것도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보통 막 더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는데 할 게 워낙 많으니까 할 것들을 하나씩 다 하다 보면 다 만들어 놓으면 되게 디테일해 보여요. 근데 할 게 없는 제품,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도전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막 이런 것들은 오히려 디자인하기가 정말 더 어려워요. 그래서 복잡한 것도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쉬운 것도 도전해보면서 아이템들을 하나씩 이제 이해해 나가는 아이템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내가 공기청정기도 한번 해봤어,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전동 킥보드면 전동 킥보드는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 사이즈가 돼,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본 아이템이나 내가 연구해본 아이템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도 되게 많아질 거예요. 이 디테일에 대한 마지막으로, 저는 분해도를 웬만하면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누구를 취업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분해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구 설계에 대한 멘토링을 받았거나 기구 설계에 대한 내가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면 분해도가 이 친구 이런 것까지 할 줄 아네? 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욕심 때문에 이거를 다 본인들이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걸 다 펴서 좀 멋있어 보이는 샷 하나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잘 표현을 한 거고 잘 표현 못한 거는 제가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얘 설계 아무것도 모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죽어라고 해놓고 아무런 대접도 못 받는 샷이 될 수도 있어서, 내가 이거는 정말 보여주고 싶다, 내가 이거 3D 프린팅까지 다 했고 구조 다 잡은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은 분해샷을 딱 보여줘서 정말 멋있는 컷을 연출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대략적으로 만들어놨던 컷에 대해서는 굳이 분해샷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많이 도전해본 듯한 느낌이 포폴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사실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플라스틱이 지긋지긋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색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단가나 고유의 어떤 포지션이 모두 다 고가를 향하는 게 아니고 저가 상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CMF를 거기다 녹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CMF를 도전하는 건 좋되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이 제품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고려를 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걸 좀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서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제한된 조건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제한이 없을 때, 학교 다닐 때 다양한 CMF를 좀 도전해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신선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선풍기를 디자인을 했고 양산을 한다고 쳤을 때 디자이너들은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할 거예요. 실제 원목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수전사라고 이제 물에다 필름을 띄워가지고 하는 방법을 쓸 거냐, 아니면 세 번째로 뭐 요즘에는 필름 종류가 워낙 잘 나와서 필름으로 싸서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종류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 한번 나무로도 도전 내가 해봤다. 근데 나무로 해보니까 나무 다루는 아저씨들이랑 소통하는 게 좀 어려웠다. 그리고 나무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컬러를 내기 위해선 이런 나무가 적합했고 그런 나무로 이렇게 가공을 해봤었다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친구와 이거 나무로 하면 단가 너무 높아요 라고 해서 저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전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CMF를 실질적으로 좀 접근해보고 실제 내가 이 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나무들하고 이런 나무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리콘의 특성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실리콘이 이렇게 되면 먼지가 많이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리콘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실리콘에 코팅을 하면 먼지가 묻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실리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실리콘은 벽에 붙고 어떤 실리콘은 만져도 보들보들한 실리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실리콘을 가지고 와서 교수님이나 누구한테 이건 혹시 어떻게 처리했길래 이게 이렇게 보들보들한가요? 라고 한 번쯤 물어본 친구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실리콘이 있어서 이거 썼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랑은 차이가 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제가 포폴에서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걸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봤고 내가 물어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다 라는 것들이 포폴에 담겨 있으면 내 작품 외에 훨씬 더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간하고 노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지금 5가지 중에 4가지고요. 마지막 5번째는 연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5번째 위트 있는 연출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내 제품이 어떤 사람들한테 팔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느낌은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좀 잘 알아야 이런 위트 있는 연출을 하고 싶은데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좀 판넬 좀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뭐 어떤 BNS에 올려야겠다라고 하면 남의 BNS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연출했네?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뭐 파란 불빛 쏘고 보라색 불빛 쏴가지고 좀 미스테리크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연출한다든지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제품을 실제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사용하는 모습을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뭐 얘도 보면 텍트 버튼이라고 이렇게 누르면 들어갔다가 다시 누르면 나오는 그런 버튼이 있어요. 저는 그런 버튼을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로켓가 미비하지만 1cm 정도 밑으로 내려가고 다시 1cm 정도 올라와요. 그래서 마치 발진하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아래쪽에 불이 들어오고 이게 마치 발진하는 로켓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했고요. 이게 수면등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뭐 꿈나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용성도 편하게 주는 방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연출했던 방법이고요. 이 연출했던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저희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시면 좀 저희가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일부만 캡처해서 가져온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은 컨셉이 그거였어요. 장난감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장난감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기능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내가 만약에 장난감을 엄청 모으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얘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내 장난감을 약간 지켜주는 거지. 누가 내 장난감을 와서 부시진 않는지.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다스베이더를 기준으로 웹캠을 만들었던 거였는데, 얘는 보면 혼자 엉뚱한 척을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앞에 보고 일자로 서 있는데 약간 깨어있는 놈은 딴 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사람 같은 느낌도 주고 약간 장난치는 얘의 어떤 특징을 좀 잡아주는 듯한 연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방향 하나 틀었을 뿐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대단한 시간과 기능을 뭐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 하나만 틀었는데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연출력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연출이 얘한테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재미있는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아이니까 이런 재미있는 상황이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선풍기 디자인하면 디자이너들 다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2D로 뭔가 이렇게 바람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출을 하는데, 얘는 바람을 하나도 안 그리고 얘를 이런 식으로 이 여성분을 이미지를 이런 걸 구한 거예요. 바람이 엄청 셉니다 라는 거를 억지스러운 바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사실 저희도 눈에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것도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패셔너블한 어떤 이미지를 찾고 싶어 했어요. 이 제품이 어떤 스케이트보더를 위한 카메라였는데 그 현상을 좀 보여주면서도 어떤 패셔너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유저씬을 찾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림이 없는 거죠, 찾기가.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하나 그림으로써 오히려 더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정말 패셔너블한 사람이 손으로 잡고 카메라를 찍는 듯한 느낌보다 오히려 더 현실감 있고 더 재미있게 표현이 됐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그 컷을 일부러 다양한 컷을 보여주고 싶은데 착용한 컷까지 같이 보여준 거예요. 보시면 컬러 베리에이션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게 배경이랑 제품을 맞추기도 하고 제품이랑 거의 보색에 가까운 컬러를 이용을 함으로써 더 눈에 띄게끔 만들어주는 효과를 이용을 해서 이 제품을 그냥 여러 컷을 이렇게 재미없게 찍는 것 혹은 뭐 컬러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똑같은 제품을 막 이렇게 한 3개 놓고 이거 노란색, 초록색, 뭐 빨간색 이렇게 해놓는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재미있게 컬러도 다양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컷도 보여주는 연출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제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그거죠. 이 제품은 주로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착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도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컬러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스포츠 브랜드랑 말도 안 되는 걸 엮어 놓은 거지만 스포츠 브랜드랑도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연출하기 위한 연출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캠핑용 장비인데 패셔너블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장비라서 이게 지금 어디가 작품이고 어디가 작품이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되게 재미있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컷은 컬러를 보여주기 위한 컷이기 때문에 제품을 디테일하게 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떤 매력적인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잘 활용한 것도 저는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구할 바에 그냥 만들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옆에는 이건 블루투스 스피커를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랑 얘를 같이 집안 환경에 있는 것처럼 같이 연출을 해줘서 3D 배경을 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찍은 컷인데 어쨌든 이 장면을 조금 더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한 장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찍으셔도 돼요.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상 체크리스트가 있는 상태로 보는 거랑 오늘 강연을 이렇게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아 맞지 맞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간단한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포포를 보면서 내가 정말 전자제품이든 뭐 아니면 생활소품이든 어떤 내 관심 있는 분야가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느껴지는가에 대한 거 체크해 볼 필요 있고, 최신 이슈나 뭐 요즘 뭐 트렌디한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나, 그 다음에 내가 제품의 디테일을 잘 잡고 놓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놓치지 않은 걸 내가 놓치지 않았다는 걸 티를 저희는 또 내야 되잖아요, 컬을 만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컷으로 잘 표현을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느냐 라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고, 설득력 있는 유저씬이 담겼냐 라는 거는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들의 유저씬을 보여줌으로써 크기라든지
아니면 구동 방법이라든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제품은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지 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컬러나 재질을 좀 잘 시도해봤나, 똑같이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지 말고 그걸 좀 다른 재질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것들도 좀 미리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이건 사실 너무 기본기인데 놓치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보통 포포를 볼 때 대표님들이 뭐 모니터로도 많이 보시겠지만 회의실에서 다 같이 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크기의 그걸로 보다 보니까 해상도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디자이너로서 해상도를 놓치는 건 사실 좀 너무 기본기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이미지가 해상도가 깨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쭉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